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리 활동, 저희 NRG 동아리 활동 중에 하나인 관심 있는 주제를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탐구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찾아보기 전에 어떻게 관심 있느냐를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뭐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주제를 무조건 똑같은 주제랑 대상자랑 할 수도 있죠. 근데 완전히 똑같이 하면 그거는 표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를 내가 어떻게 찾아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또는 어떤 대상자를 해야 되는지, 관심 주제는 또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한번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어렵게 생각 전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임상에 있을 때, 이 관심 있는 주제를 어떻게 찾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좀 체계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보이던 그냥 논문, 갑자기 생전 관심도 없다가 인터넷 열어서 논문을 좀 찾아본다든지, 인터넷을 본다든지, 혹은 책들을 좀 본다든지 이런 서적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조차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아리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3학년 때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미 하신 조분들은 이제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도 어떻게 관심 있는 주제에 내가 접근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졸업을 하고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는 뻔한 주제는 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3번입니다.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간호학과 대학생인데 갑자기 입원한 환자들은 어떤 질환으로 많이 입원을 할까? 라든지, 아니면 내가 전혀 만나기도 힘든 에이즈 환자가 병을 겪은 후에 어떤 감정으로 살아갈까?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도 없고 몇몇 사람들만 관심 있겠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선 접근도 힘들고. 그러니까 평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다. 그러면 뭐 경기권에 있는 대학생과 서울권에 있는 대학생의 뭐 학습권의 차이라든지, 혹은 뭐 통합권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감염관리 대책에 대한 뭐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전에 여러분들 다른 친구분들을 보시면, 학생들을 보시면 요즘에 학교 수업에서 태블릿 PC를 많이 쓰니까 이 태블릿 PC가 간호학과에서 많이 쓰일까, 아니면 일반 학생들한테도 많이 쓰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주제를 선정한 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우선 대학생이고,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간호학과 대학생이니까 뭐 같은 간호대학생이라든지 같은 대학생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니까 같은 여잔데 뭐 다른 과의 여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혹은 우리의 지금 관심사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간호학과고 이런 거지만, 간호학과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대학생인데 나는 요즘에 패션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뭐 평상시에도 패션 잡지를 많이 보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 스타일이야. 라면 그 주제를 접근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선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실습 외에는 환자를 만나기는 어렵죠. 근데 내가 환자를 대상으로 주제를 선택한다거나,
혹은 뭐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제를 선택한다거나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관심 분야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평소 관심 있는 분야도 없어 나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서치부터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 인터넷을 서치하시던 책을 보던 도서관 자료나 논문 등을 볼 수도 있죠. 저도 우연히 제가 석사 때 논문을 쓰게 된 주제가 메르스였었는데요. 메르스로 인해서 제가 격리를 했었거든요. 격리를 할 때 이제 그냥 계속 격리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했어요. 뭐 딴 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감염병이랑 관련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왜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 이제 막 찾아봤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감염병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외국도 그렇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많은 논문들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더 없고. 그래서 이걸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 논문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 주제를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격리를 했었고 또 그 일선에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험도 해봤고 하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책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신문 기사도 보고 다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땐 논문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인터넷도 보고 뭐 다 봤던 것 같아요. 신문 기사도 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주제를 아예 못 찾았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갈 수도 있고 혹은 관심 분야의 주제를 하나 정하고 찾아갈 수도 있죠. 근데 막 인터넷 자료를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를 검색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런 자료들이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정확하다,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서치를 하면 좋다, 어디 자료를 쳐보면 좋다 이런 것까지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뻔한 주제는 피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 너무 뻔한 주제죠. 당연히 학업 스트레스 높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뻔한 주제보다는 그냥 스트레스인데 어떤 스트레스야? 학업 스트레스야, 뭐 취업 스트레스 이런 거 너무 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과 관련된 스트레스야, 아니면 감염병과 관련된 취업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제를 선정하는데 왜 이 우주에서 우리는 우주여행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을까?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검증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셔야 돼요. 설문지를 돌리던 실험 연구를 하던 질적 연구를 하던 인터뷰를 하던 해서 뭔가 검증할 수 있는 입증이 가능하게끔 입증을 했는데 실제로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때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든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주제가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너무 공상과학적인데 뭐 외국에서 왜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이 거침없이 뭐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죠. 이건 나라에서 검증 자체가 뭐 많이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검증이 가능한 주제, 어떤 뭐 설문지든 뭐든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가기 위해서 막 인터넷 서치도 하고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관심도 가져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막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난 무엇을 연구할 거야? 그럼 연구는 어떤 걸 해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거지? 아니 뭘 말하고자 하는 거지? 나의 주장이 뭐지? 나의 목표가 뭐지? 라고 한 번쯤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또는 이 연구가 왜 필요해? 내가 관심이 있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뭐 인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혹은 뭐 어떤 거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고 싶어서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를 고민해. 너무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그냥 내가 궁금해서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연구가 필요하지? 라는 의문점을 꼭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구 설계라는 거는 뭐냐면
내 주제가 여러분들 어떤 주제를 삼았는데 대학생이 뭐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논문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 논문이 정말 제대로 연구를 했느냐? 이 논문에서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혹은 이 논문에서 이건 했지만 나는 이렇게 주제를 접근하고 싶어. 혹은 이 논문 자체는 양적 연구를 했는데, 즉 뭐 설문지 연구를 했는데 나는 좀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어. 아니면 다른 논문들은, 전 세계 논문들은, 연구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냈지? 어떻게 썼지? 어떻게 썼는지 조사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제를 선정하고 하는지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질문들은 꼭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연구의 내용은 뭐야? 즉 난 연구를 뭘 할 거야? 내가 무엇을 말하는 거지? 그럼 얘는 왜 필요해? 그 다음에 그럼 나는 기존에 있는 연구들하고는 어떤 차이 때문에 하고 싶어? 단순히 관심사? 혹은 인류의 뭐 이바지? 그것도 좋아요. 뭐 어떻게 인류의 이바지? 아니면 다른 논문하고는 어떤 차이로 인해서 나의 관심사를 자극을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내 논문 주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NRG 동아리 활동에서 여러 논문들을 읽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논문들을 읽을 때 이런 걸 한번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얘 연구에서 무엇을 말하고 하는 거야, 나한테? 그리고 이 연구의 목적은 뭐야?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선행 논문하고 이 논문의 차이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라고 좀 비판적으로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면 동아리 활동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게 비판적으로 읽기 시작을 해야 나의 주제가 드러나고 논문을 읽을 때, 그 사람의 논문을 읽을 때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떤 논문에서 하나 발췌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논문의 주제를, 여러분들의 연구의 주제를, 관심 있는 주제를 꼭 인터넷이나 뭐 아니면 뭐 나의 생각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데서 힌트를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 연구는 어떻게 보통 이제 연구의 논문들을 읽게 되면 연구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돼 있대요.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월경 태도의 긍정적 인식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가 월경전 증후군의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논문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및 월경태도와 월경 증후군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였던 거예요. 즉 관계 파악만 위한 연구였어요. 즉 관계 파악만 했어요. 얘랑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느냐만 파악했고 나는 어떤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결과를 파생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라든지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를 좀 하거나 아니면 관련성을 재확인하는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대상자를 확대한 연구,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뜻이냐? 여기서 연구를 한 3개 뽑을 수도 있어요. 중지 연구 하나, 그 다음에 효과성 연구 하나, 그 다음에 반복 연구 하나,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반복 연구 하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주제를 얻어도 돼요. 전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주제를 얻어서 새로운 걸 막 찾아내려고 난 너무 힘들어. 주제를. 그러면 나는 이전에 썼던 연구에서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나는 이거에 대해서 중재 연구를 해보겠다. 아니면 중재 개발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효과성을 평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확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논문 3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전혀 효과는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내가 전혀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결론 부분에 논문의 끝에 보면 결론에 보면 제언 부분에 보면 나의 주제를 은근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관심 있는 주제 논문을 하나 읽으시고요. 그 논문의 끝에서 힌트를 얻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도 한번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막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 정리도 안 되고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주제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엑셀표처럼 거창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메모지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메모지나 아니면 이렇게 표 같은 거 그냥 뭐 여러분들이 그려서 아니면 A4용지 같은 거 하나 꺼내서 내가 생각했던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생각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적고 그 적은 걸 가지고 도서관에 맡기면 사선생님 찾아주시고요. 혹은 내가 찾을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논문을 쓰시게 되실 때 조별끼리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체계적으로 한번 글로 써보는 걸 구조화된 임상 질문을 작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피코라고 하는데 피코 검색이라고 하잖아요. 즉 피코에 맞춰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임상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피코에 맞춰서 임상 질문을 구성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나중에 지금 2학년들이나 이제 3학년 분들은 3학년 분들은 다음 학기 저랑 배우실 거고요. 2학년들은 3학년 올라오면 꼭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병원 취업하시면 병원 취업하셔서 내가 논문팀이 아니어도 이거는 많이 작성을 해오라고 그래요. 간호사당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그때 피코가 뭐지? 이러시면 그런 분들도 있겠죠. 피코로 분명히 저는 가르쳐 드렸지만 피코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피코가 뭐지 했을 때 P는 뭘 말하는 거고 I는 뭘 말하는 거고 하면서 찾아보는 사람이랑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실 겁니다. 그래서 P는 뭐냐면 patient population 또는 problem이에요. 즉 환자 또는 어떤 사건 또는 문제. 예를 들자면 내가 간호대학생이라면 저는 간호대학생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를 적게 된다면 뭐 간호대학생의 뭐라고 할까?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뭐 이렇게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도 예가 있습니다. 임상질문은 부인과 수술 후 환자에게 수술 후에 조기에 경구 섭취는 안전하고 효과적인가가 이제 임상 질문이었어요. 즉 수술하고 나서 원래는 가스가 나와야지만 조기 경구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스가 나오지 않고도 조기 경구 섭취를 했을 때 그것이 안전한가만 어떻게든 찾아내서 연구를 해서 밝혀낸다면 굳이 가스 나올 때까지 환자를 고생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일 안전하지 않고 효과적이 않는다는 게 밝혀졌다면 기존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한 번은 고민해 볼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페이션트는 뭐냐? 페이션트 퍼플레이션 또는 프로블럼은 부인과 수술 후 환자가 되는 거예요. 부인과 수술 후 환자가 대상자가 되겠죠. 그럼 I는 뭐냐면 중재치료, 인터벤션이에요. 즉 여기서 I는 뭐라고 되냐면 조기 경구 섭취가 인터벤션 되는 거죠. 즉 원래는 가스가 나온 다음에 조기 경구 섭취를 그냥 하면 되는데 가스 나오기 전에 조기로 먼저 경구 섭취를 수술 후 8시간 후에 물이나 유동식, 연식으로 주는 게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궁금한 건 이 조기 경구 섭취잖아요. 즉 조기 경구 섭취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벤션 중재 치료라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즉 예를 들면 간호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만일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다 쳐요. 뭐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니야. 불안을 해소해주는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럼 저는 그 불안 해소 스트레스 프로그램이 중재가 되겠죠. 그러면 C는 뭐냐면 컴페어션, 그러니까 비교할 중재는 뭐냐. 즉 뭐냐. 기존에 내려왔던 건 뭐니? 라는 거예요. 기존에 내려왔던 건 뭐냐. 전통적 중재가 뭐예요? 그 수술 후 가스 배출로 먹는 거고요. 이걸로 본다면 간호대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했던 거라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중재거나
혹은 이미 다른 연구에서 중재를 해줬던 거. 나는 간호대학생의 공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불안을 해소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운동을 왜 했을까 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불안이 더 낫겠느냐 아니면 운동 프로그램이 더 낫겠느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가 많겠죠. 진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럼 그런 걸 다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O는 아콤이라고 해서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는 뭐냐? 장폐색 증상이 있느냐? 가스 배출 시간이나 입원 기간이냐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즉 분유과 수술 환자한테 수술 후에 조기경구 섭취했더니 안전하고 효과적이냐? 즉 여기서 아웃컴을 즉 결과치를 뭘로 보겠냐? 즉 조기경구 섭취해도 장폐색 증상이 안 생기더라. 장폐색이 장이 썩는 거예요. 장폐색 증상이 없다. 그리고 가스 배출 시간도 조기경구 섭취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더라. 그리고 입원 기간도 조기경구 섭취했다고 해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지 않더라. 이거를 밝혀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웃컴은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이거 말고 환자가 소화가 잘 됐다. 소화가 잘 됐다는 게 결국엔 장폐색 증상이죠. 혹은 합병증이 없더라. 합병증도 장폐색 증상이다. 하여튼 뭐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웃컴은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웃컴을 정해보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나는 만일에 아까 말했던 대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불안 프로그램을 했다. 그러면 나의 아웃컴은 뭐겠어요? 학업 스트레스겠죠. 학업 스트레스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줄어들길 원하겠죠. 그래서 진짜로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변화가 없느냐? 아니면 더 심해졌느냐? 등을 관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작성해 보시는 게 이제 피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좀 확장된 형태가 있어요. PICOT라서 피코는 똑같고 T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타임이 붙었어요. 즉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냐. 즉 중재 프로그램 하기 전이 좋냐 아니면 후가 검사하는 거냐. 혹은 M이 붙을 때도 있습니다. 뒤에 M이 붙으면 메서드가 붙는 거죠. 즉 실험 연구를 했느냐 아니면은 질적 연구 인터뷰를 했느냐 혹은 그냥 설문지 논문만 했느냐 설문지 서베이 논문 그런 논문 했느냐 해서 이제 메서드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메서드가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메서드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영어로 풀어준 데가 있어요. asking question. 자, 피코와 관련돼서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질문을 해야 되느냐. 자, P는 population 또는 patient 또는 problem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who가 붙었어요. 즉, 환자는 누구야? 누가 환자야? 어떤 환자야? 라는 뜻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I는 intervention 또는 exposure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우리가 어떤 걸 해줘야 돼? 그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돼?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야 돼. 뭐 노출시켜야 돼. 라는 거고요. 비교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중재랑 같이 비교를 해야 돼. 어떤 중재와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재와 같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겁니다. 아웃컴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리고 무엇이 결과인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시고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코를 가지고 어떤 포커싱 된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퀘스천이 있죠. 즉 다이그노시스 진단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제를 찾아 나가야 될지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프로그노시스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컨디션이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또는 에티올로지라고 해서 그게 왜 그 사람 그 상태가 된 이유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됐느냐 라고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펙트라고 해서 그 병이나 아니면 컨디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방을 해줘야 되느냐,
어떻게 예방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느냐. 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감정이었느냐 라고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꼭 아웃컴이 여러분들 수치와 꼭 스트레스 레벨이나 불안 레벨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안정감, 뭐 혹은 감정, 혹은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피코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피코를 설정을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써나가느냐. 거창하지 않다. 절대 거창하지 않다. 처음엔 여러분들이 막 거창하게 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써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 하나를 써본다고 해봅시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간호대학생의 만일의 실습 스트레스였다. 그쵸? 여러분들 실습 스트레스 있죠? 그래서 아니면 그냥 간호대학생만 적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내가 해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실습 스트레스가 여기 와도 되겠죠. 실습 스트레스 혹은 실습 스트레스 중재, 중재, 실습 스트레스 중재라거나 혹은 원인, 원인 한번 적어보는 거죠. 내 나름대로 원인을 적어보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은 그럼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논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을 찾아서 차이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다가 그러면은 그냥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중재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아웃컴 뭐겠어요? 실습 스트레스 정도 또는 실습 만족도가 또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값이 될 수도 있죠. 너무 글씨가 이상하게 써졌어요. 이게 펜으로 쓰다 보니까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그러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시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의학 쪽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피코 설정 예시인데요. 연구 목적은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효과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 보고서의 근거를 바탕으로 임상적 효과성에 대한 최신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가 이제 연구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피코 예시를 어떻게 적었냐면 글루코사민은 곤관절염의 증상 및 통증을 완화시키는가? 글루코사민은 곤관절의 구조적인 진행을 지연시키는가? 뭐 이런 식으로 완화시키는가 해서 하나하나 다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은 결국에는 대상자 파퓰레이션 되는 거죠. 그쵸? 주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곤관절염의 증상이나 통증, 그 다음에 구조적인 진행 변화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저희가 I가 되겠죠. 또는 아웃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합병치료나 통증은 어땠느냐, 그것들을 완화시켰느냐가 이제 컴페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의학 계열이라서 약간 예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의학 계열에서도 이렇게 이제 피코를 설정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간호학만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논문을 쓰려면 일반 그냥 도서관에 원래 이제 사서쌤한테 저희 이런 논문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피코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피코가 뭔지 알아야 작성해서 보내죠. 그래서 꼭 의학이나 간호학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에서 학과에서 논문을 쓰기 위해선 이런 피코 과정이 이제 꼭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간호대학생이 레포트를 쓴 거더라고요. 그 레포트에 있는 거라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임상 질문 만들어 본 거죠. 본인이 이런 거 궁금했나 봐요. 수술실 간호사들이 탄력 압박 스타킹을 사용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다리 통증의 피로를 줄일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임상 질문을 만들려면 본인이 이렇게 이제 적은 거죠.
자, 여러분들은 임상 질문을 만든 다음에 피코를 적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궁금한 거를 PICO로 적어서 하나의 임상 질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P는 수술 간호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I는 탄력 압박 스타킹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탄력 압박기 스탕을 사용하는 거겠죠.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그럼 C는 뭐예요? 탄력 스타킹 사용하지 않는 거죠. 나는 씌우고 싶고 다른 논문은 씌우지 않거나 탄력 스타킹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했던 논문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아웃컴 뭐래요? 다리의 통증과 피로를 줄일 수 있음을 나는 이제 아웃컴으로 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적어 놓고선 이걸 임상질문을 만들면 수술 간호사들이 탄력 압박 스타킹을 사용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다리 쪽의 통증과 피로를 줄일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여기 걸 한번 볼게요. P는 부분 마취를 한 OR 환자, 수술방 환자예요. I는 심리적 불안 감소를 위한 음악을 틀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C는 뭐예요? 심리적 불안 감소를 위해 음악을 틀어주지 않는다거나 아무것도 안 해줬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해주는 거겠죠. 불안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정보 제공만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O는 음악요법을 사용하면 불안이 경감되는 걸 나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가 나왔어요? 부분 마취 환자가 가져오는 큰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음악요법을 사용하면 불안이 경감될까? 라고 이제 의문문을 했지만 만일 이걸 연구 주제로 한다면 만약 주제로 제대로 선정한다면 부분 마취 환자에게 음악요법 치료법은 그러니까 부분 마취 환자의 음악요법 치료 방법이 음악요법 치료 방법을 통한 심리적 불안 이렇겠죠. 그러니까 부분 마취 환자에게 음악요법 중재를 통한 심리적 불안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쓴다면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잘 쓰려면 음악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한 심리적 불안 정도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를 피코로 적어보고요. 하나씩 이렇게 적어보고 임상 질문을 만들어서 이건 다 의문문이잖아요. 임상 질문을 만들어서 나중에 주제로 할 때는 보통 의문문보다는 그냥 평소형문으로 쓰거든요. 그렇게 평소형으로 이제 쓰게 되는 작업을 거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피코를 하나씩 작성을 해서 내가 뭐가 궁금한지, 어떤 게 궁금한지, 어떤 대상자로 무엇을 적용해서 하고 싶은지, 여긴 다 중재 논문 개념인데 중재 논문이 아니라 서베이 논문도 가능합니다. 서베이 논문이란 건 설문지 연구예요. 네, 그런 걸로 해도 돼요. 그래서 P를 작성해보고 I를 해보고 C를 해보고 O를 작성해봐서 C는 내가 모르니까 그냥 여기 학생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안다면 음악요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또 다른 중재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게 최종 뭐야? 를 적은 다음에 이렇게 의문문을 적은 거예요. 임상 질문을 적었죠. 구조화된 임상 질문이죠. 내가 막 튀어나온 게 아니라 체계적인 이런 진행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임상 질문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혹은 이제 내가 스스로 검색을 하고 그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적절한 이 임상 질문이 반영된 주제를 작성해서 논문 제목이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병원에서 이제 따온 논문인데요. 자, 실제로 이렇게 병원에서는 전부 다 피코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피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간호사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임상 질문을 피코 형식으로 구체화시켜. 네. 내가 임상 질문이 없다. 그럼 피코를 만들어서 임상 질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피코가 있다.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피코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임상 질문을 피코 형식으로 구체화시켜 EBP라는 건 Evidence Based Practice거든요. 즉 연구예요. 즉 근거 기반 연구거든요. 근거 기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피코 페스티벌을 해서 우수 피코를 발굴하고 시작한다. 네, 실제로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했었고요. 피코는 뭐라고 돼 있어요? EBP 첫 번째 단계의 임상 질문의 형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피코라는 거는 딱따구리에서 유기를 됐다. 그래서 익숙한 언어의 질문을 던지는 것에 실무 개선이 시작된다. 딱따구리가 딱딱한 나무를 깨고 파고드는 것처럼 견고한 관습적 실무의 틀을 깨는 참신한 피코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피코를 가지고
피코에서 우수상 뽑혀서 그거를 연구 논문, 근거 기반 연구를 통해서 상을 받는 대회도 꽤 많이 열렸고 상도 많이 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는 피코 페스티벌을 먼저 해서 주제를 뽑아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에비던스 있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근거를 찾아낸다. 즉 어떤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코가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피코가 뭐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시를 계속 보여드립니다. 네, 예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학생분들한테는. 왜? 그냥 다가가려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이렇게 피코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적으라고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좀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어떤 큰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의뢰할 때 피코를 작성하게 되면은요. 피코는 정말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증상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 걸 가지고 내가 명확하게 찾고자 하는 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우선은 한번 그냥 연습장이라도 한번 적어보시라 라는 의미의 개념으로 쉽게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여러분들 학생들이 한번 적어본 겁니다. 그래서 피코 이렇게 적었죠. 피, 우울장애를 호소하는 중년 여성. I, 항우울제와 한방요법의 병행치료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럼 비교 목적이 뭐겠어요? 항우울제만 했던 단독치료인 거죠. 즉 뭐냐면 우울장애를 호소하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항우울제만 먹었던 사람인데 나는 거기에 한방치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 거랑 이건 위드죠. 같이 한 중재보다는 혼자 한 중재랑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얘가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C는 항우울제 치료만 단독 치료한 대상자를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건 뭐겠어요? 우울 증상의 완화겠죠. 그쵸? 그럼 만일에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만일에 주제를 뽑아본다면 예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우울장애를 가진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항우울제와 한방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만일에 좀 더 거창하게 만일에 우울장애를 가진 중년 여성에게 항우울제와 한방요법의 치료가 우울 증상 완화에 미친 효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게 메인이잖아요. 한방요법이 메인이잖아요. 그러면 우울장애를 가진 중년 여성에게 항암요법 병행치료 프로그램이 우울 증상 완화에 미친 효과라든지 우울 증상의 뭐 완화 정도 아니면 우울 증상 정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죠. 예. 피코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학년 분들은 3학년 가셔서 꼭 하셔야 되고요. 3학년 분들은 이제 당장 2학기 때 여러분들 조별끼리 하게 되면 이 피코부터 작성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를 만드셔야 돼요. 그냥 야 우리 오늘 간호대 학생이 우리 스트레스 임상 실습할 때 스트레스 착용으로 해볼까?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제를 찾아봤더니 너무너무 많아. 똑같은 주제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P하고 I만 적으면 돼요. P, I, C, O까지. 우리가 아웃컴을 정확하게 뭘 보고 싶은 건지 여기다 다 적어보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임상실습 시 스타킨 착용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고 싶으면 그런 거 있죠. 다리 붓기 혹은 피로도 혹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딱 피로도 하나만 적었어. 그랬더니 이미 논문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로도라든지 아니면은 다리 붓는 정도라든지 혹은 불편감이라든지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증? 이렇게 여러 가지 적었어요. 근데 통증도 있고 뭐도 있어. 다 있어요. 그럼 우린 쓸 게 없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네 가지를 다 본 논문은 없어. 그럼 우린 요번에 다 네 개를 다 넣자 이럴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마침 하나 적었는데 이걸 쓴 논문이 없어. 그럼 그게 종속 변수, 그러니까 아웃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피코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실까요? 네. 적는 동안 여러분들이 힘드시면 나는 그냥 대상자부터 하나 적으시면 돼요. 네, 대상자부터 멀리서도 찾지 마시고 그냥 간호대학생 혹은 대학생 혹은 여자 대학생 뭐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근데 나는 간호대학생만 볼 게 아니라 간호대학생하고 일반 대학생을 비교하고 싶어. 그럼 C가 일반 대학생의 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ICO 피코를 한번 적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적는 동안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 조금 어색하죠. 그러니까 시계 소리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스트레스 받을까요? 똑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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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깍.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적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꼭 적어보세요. 자,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려워하지 말고 한 번씩 간단하게라도 피코를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3학년 되면 저랑 하셔야 됩니다. 4학년 분들은 만일에 지금 이제 논문을 이제 발표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모르겠다, 다 까먹었다, 그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피코 지금 한번 작성해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 가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4학년들은 자기소개서도 쓰고 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피코도 한번 해보세요. 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뭘 말하고 싶다라고 적으시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What exactly is evidence? Evidence is the truth, what actually happened. The number of people who got a certain treatment and had a certain outcome. Okay, but how is evidence different from what my doctor tells me? Let's say you're trying to decide whether to take drug A or drug B for a specific disease. An expert or doctor will give you an opinion such as, I recommend you take drug A because it's much better than drug B at curing this problem. Evidence will say, 40% of the patients who took drug A were cured, whereas 80% of the patients who took drug B were cured. I think I'd like to use evidence, so where do I start? What question would you like to answer with evidence? I'd like to know if using my rescue inhaler for my exercise-induced asthma can cause any sort of dependency. To use evidence, you must first frame a clinical question that matches your unique situation. Let's use the PICO method to formulate your question. P stands for patients like yourself. Like me? Right. Patients with the same age, ethnicity, gender, medical history, and diagnosis of exercise-induced asthma. In this case, the P is young, adult, female patients with exercise-induced asthma. I stands for interventions or treatments. What treatments are you interested in or worried about? I'm worried about using my rescue inhaler regularly. Okay, so in your case, the intervention would be the regular use of inhalers. C stands for comparison. What do you want to compare the intervention or treatment with? I'd like to compare people who use rescue inhalers to those who don't use rescue inhalers. For your question, we will be comparing a rescue inhaler to no rescue inhaler. O stands for outcomes. What outcomes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Outcomes can be anything from cure to side effects to relief from symptoms and so on. I want to know if I would end up needing my inhaler more often because my body's getting used to it, or if somewhere down the road I'm never able to get off them and I need them all the time. For your case, the outcome of interest is dependency or addiction, a potential side effect of regularly using a rescue inhaler. So using our PICO method, your clinical question is, in young adult female patients with exercise-induced asthma, does using a rescue inhaler regularly increase probability that one then becomes dependent to inhalers compared to similar patients who do not use inhalers? Sounds good. Now you're ready to go get the right evidence. Please refer to our evidence numbers video, which will teach you what to look out for.
With basic reading and math skills, you can learn to use evidence with your personal physician to make informed decisions for all your healthcare questions. 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코라는 걸 왜 작성할까요? 피코를 작성한 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체계적인 임상 질문을 만들어서 최종 무엇을 하기 위하냐면 근거 기반 연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그냥 나온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거를 이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근거가 뚜렷한 연구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거 기반 연구를 위한 아주 지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연구 이렇게 피코를 작성하는 게 무엇을 위한지 결국엔 체계적이 위한 거고 좀 구조적으로 정갈하려는 거고 생각을 정리하려는 거고 결국엔 그것이 근거 기반 연구를 위한 거고 그게 결국엔 근거 기반 연구를 가지고 실제로 환자나 환경이나 어떤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알아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논문 읽으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적, 그 다음에 대상자,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무엇을 보기 위한 거야?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라는 거를 유념을 두시고 이제 논문 주제를 찾으시면 여러분들 연구 주제를 찾으시면 혹은 연구 주제를 찾으면서 논문을 읽게 되시면 아마 조금 더 그 전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고 방학 잘 보내세요. 모두들 건강하시고요.